안녕하세요. 행복드림 윤추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상대방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서로 부탁을 하면서 또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 아주 간단한 그런 부탁, 간단한 그런 요청일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그 부탁을 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여건과 또 조건이 또 나의 역량과 능력이 되지 않는 어떤 부담스러운 그런 부탁이 딱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그 부탁이 나에게는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달라, 아니면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좀 보증을 서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탁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그 부탁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수락하자니 그렇고 이걸 거절하자니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크고 작은 또 부담되고 부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부탁이 오가는 그런 관계가 우리 인간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담되는 부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하나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부탁이 들어오게 되면 상대방과 관계가 소원해질 것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이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처를 받을 것을 걱정을 해서 내 능력과 내 상황과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중에는 더욱더 관계가 소원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 능력과 상황, 조건과 여건들이 안 돼서 정중하게 거절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가 더 돈독히 되어지고 또 서로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탁이 들어왔을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탁을 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부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부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대면과 대면, 그러니까 대면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부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면 부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비대면 부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태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 그런 시대를 맞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면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보다는 우리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 그런 비대면, 비접촉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오프라인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서 부탁을 받을 경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부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참 얼굴과 얼굴을 맞대놓고 참 거절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을 참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절로 인해서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면으로 직접 얼굴과 얼굴이 맞대고 그런 부탁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중하게 잘 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대면 접촉을 통해서 부탁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정중히 거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부탁이 딱 들어오면요. 제가 좀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일이나 모레 제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절 아닌 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수락을 하지는 못하지만 2, 3일 후에는 내 부탁을 수락을 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을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2, 3일 후에 거절을 할 경우에 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로 실망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부탁이 딱 들어왔을 때 상황 판단을 해서 내가 그것을 부탁을 들어주기에 힘든 그런 상황이고 내 능력이나 내 역량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탁이라면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수락하기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부탁은 가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나중에 그 관계가 더 풍성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중하게 거절을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무자르듯이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이렇게 상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은 역량이 안 됩니다.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아니면 내가 가정적으로 그때 선약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탁은 들어줄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하면서 거절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택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요. 온라인상에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메일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부탁이 있을 경우에는 잠시 바로 안 됩니다. 뭐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거나 답글을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절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좀 시간을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두고 아니면 1시간, 2시간 좀 텀을 두고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문자를 또는 답글을 올리게 되면 너무 매정한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락하기에 어려운 그런 카톡이 오거나 부탁이 오게 되면 좀 1시간, 2시간 후에 또는 뭐 하루, 이틀 후에 나의 입장을 밝히면서 정중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정확한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절을 잘 할 때만이 그 거절이 오히려 더 승화가 돼서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부탁을 하고 부탁을 받는데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래서 인간관계의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드림 윤추모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